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거액의 돈을 횡령한 뒤에 도주하거나 잠적하는 횡령 관련 뉴스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뉴스에는 거액 횡령 보도가 대부분이지만 소액 횡령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횡령이 발생하는 원인과 또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좀 고민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얼마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엄청난 돈을 횡령을 하고 필리핀에서 잠적을 했다가 국내로 소환이 됐습니다. 이 사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검거가 됐습니다. 사건은 2022년 4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원주에 소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무를 담당하던 팀장이 무려 46억 원을 횡령을 하고 곧바로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건입니다. 이 피의자는 도주 이후에 이 호화 리조트에 머물면서 도피 행각을 벌였고요. 그동안 경찰의 지속적인 추적, 그리고 인터폴 적색 수배, 그리고 필리핀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지난주에 신병을 확보하고 국내로 송환을 했습니다. 예. 아무리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돈을 횡령했기 때문에 이 회수를 어느 정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탕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 회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신병을 확보를 했으니까 남은 건 금액의 회수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건이 벌어진 2022년 4월 이후 5개월이 지나고서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건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계좌 동결 조치와 더불어서 자금 회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7억 2천만 원만 회수가 되었고 나머지 39억 원은 회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이 39억 원의 대부분은 가상화폐를 통해서 현금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양형 선고 과정에서 본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자진 반납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가상화폐가 이런 사건에 거의 끼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네, 최근에 가상화폐는 그 자체가 범죄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또 마약 범죄나 횡령 범죄와 같은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 되고 있는데요. 네. 간단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입출금의 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금액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범죄자의 관점에서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개인 지갑이라고 해서요. 블록체인상에서 개인 지갑을 만들고 그 안에 가상화폐의 금액을 예금해 놓는데 그것은 사실상 명의의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보통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했을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에서 범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수사망이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범죄에서 가상화폐가 범죄 수익의 은닉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검은색 가방에 달러 넣는 거는 정말 이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금융기관에서 이 거액 횡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인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뭐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소수의 중간 관리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그 관리자가 전체의 금액을 모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소수에게 막강한 그런 권한을 줬다라면 지속적인 내부 감시나 내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고위 관리자들이 그것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는 뭐 개인의 윤리의식의 부재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법률에 규정된 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낮은 양형수위 그리고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대단히 경미한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횡령범죄를 유발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벌을 받아도 이게 뭐 이득이다 오히려 뭐 이런 얘기도 뭐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사건 외에도 사실 강원도만 따져봐도 뉴스에 나오지 않는 소액 횡령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022년을 기준으로 6만 4천 건의 횡령 범죄가 발생을 했거든요. 예. 강원도 역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도에는요. 무려 10년 동안 총 129억 원을 횡령했던 이 강릉 사천 새마을금고 사건이 터지기도 했고요. 예. 또 2022년 같은 해에 횡성군청의 공무원이 무려 4억 원을 횡령하고 전액을 가상화폐로 탕진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모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총 1억 원을 횡령을 해서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뭐 이러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 처벌, 이 논란이 좀 되지 않습니까?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법률적 처벌 수위는 낮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횡령죄 같은 경우는요, 통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상 횡령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특히 횡령 금액이 50억 원 이상에 달할 경우에는 최저 징역 5년, 최대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으니까 일단 법률적인 기준은 낮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처벌 수위가 좀 네. 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횡령 범죄를 사전에 이제 막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방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교과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윤리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내부의 교육 훈련 강화가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에게 지나치게 강한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권한을 분산시켜서 내부적인 견제와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조금 전에 처벌 수위가 낮지 않다. 그러니까 처벌 규정은 낮지 않지만 네. 처벌의 내용은 낮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천 새마을금고 사건의 2명의 범인에게는요. 네. 1심에서 각각 5년과 6년의 징역형만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129억 횡령 사건의 5년과 6년이니까 이게 일반인들의 법 감정과는 대단히 괴리가 되어 있고 어쩌면 횡령 범죄를 유발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 처벌 수위 논란은 상당히 큽니다. 그냥 그런 뉴스 댓글만 봐도 거의 대부분 처벌 수위 얘기인데 이게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요. 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범행 이후에 공판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의 금액을 다시 변제하거나 네. 반환하는 조치가 있는데 그 조치 때문에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